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무려 1,300여 원의 조성비가 투입되었다는 경기도 수원의 경기 도서관에 가서 존재와 시간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쓰고 이기상이 옮겼습니다. 존재에 대한 물음은 오늘날 망각 속에 묻혀버렸다. 비록 우리 시대가 형이상학을 다시 긍정한 것을 자신의 공에 의한 진보로 치고는 있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새롭게 불을 당겨야 할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의 체계에서는 자신들이 면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물음은 분명히 어떤 하나의 임의의 물음이 아니다. 그 물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숨가쁘게 몰아대며 연구를 하도록 만들었지만 그 후로는 불행하게도 실제 탐구의 주제가 되는 물음으로서는 침묵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 두 철학자가 이룩해 놓은 것은 여러 변견과 덧칠 속에서도 해겔의 대논리학에까지 견지된다. 그리고 그 두 철학자가 비록 단편적이고 첫 번째 시도에서이긴 하지만 최대의 긴장된 사유의 노력 속에 일찍이 현상에서부터 획득한 것이 이미 오래전에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존재 해석을 위한 그리스식 단초의 토대 위에서 다음과 같은 독단적인 경향이 형성되었다. 즉,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러한 물음에 소홀히하는 것을 제거해주는 하나의 독단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내용 없는 개념이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존재 개념은 그것에 대한 그 어떤 개념 정의의 시도도 거부한다. 이러한 가장 보편적인 개념, 따라서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은 또한 어떤 정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그 개념을 항상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개념이 그때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은닉되어 있으면서 고대의 철학함을 동요 속에 몰아넣었고 그 속에 붙들어 놓았던 그것이 일종의 태양과 같은 명백한 자명성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묻는 사람은 방법적인 오류를 저질러 버렸다고 해서 문책받게 되었다. 이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그러한 선입견들을 자세하게 논의할 수는 없다. 어쨌거나 그 선입견들은 존재에 대한 물음이 불필요함을 끊임없이 새롭게 강조하고 퍼뜨렸다. 그 선입견들은 그 뿌리를 고대 존재론 자체에 두고 있다. 이 존재론은 다시금 존재론적 근본 개념들이 거기에서부터 자라온 그 토양과 관련지어서 볼 때 특히 그 범주 및 그 범주의 완전성에 대한 증명의 합당성과 연관지어서 볼 때 오직 존재에 대한 물음이 먼저 해명되고 대답된 그 실마리에서만 충분하게 해석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입견들의 논의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해야 할 필연성이 분명해질 정도로만 그 선입견들을 논의하려고 한다. 더불어 있음에 속하는 이러한 거리감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놓여 있다. 즉, 현 존재는 일상적인 서로 함께 있음으로써 타인의 통치 안에 서 있다. 현 존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그에게서 존재를 빼앗아 버렸다. 타인들이 이므로 현 존재의 일상적인 존재 가능성들을 좌우한다. 이때 이러한 타인들은 특정한 타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느 타인이건 다 그 타인을 대표할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오직 더불어 있음으로써 현 존재가 뜻하지 않게 떠넘겨받은 눈에 띄지 않는 타인의 지배일 뿐이다. 사람들 자신이 타인들에 속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한다. 사람들이 타인들에 속한 고유한 본질적인 귀속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하고 있는 남들이 곧 일상적인 서로 함께 있음을 우선 대개 거기에 있는 그들인 것이다. 그 누구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자신도 아니며 몇몇 사람들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총계도 아니다. 그 누구는 중성자, 즉 불특정 다수로서 그들이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장 가까운 주위 세계에 그때마다 이미 공공의 주위 세계가 손안에 있으며 함께 배려되고 있는지를 제시했다. 대중의 교통수단을 사용하면서 정보 매체를 이용하면서 타인은 모두 같은 타인인 셈이다. 이러한 서로 함께 있음은 고유한 현 존재를 완전히 타인들의 존재 양식 속으로 해체해버리며 그래서 타인들의 차별성과 두드러짐이 더욱더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러한 눈에 안 띈과 확정할 수 없음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본래적인 독재를 펼친다. 우리는 남들이 즐기는 것처럼 즐기며 좋아한다. 우리는 남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읽고 보며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판단한다. 우리는 또한 남들이 그렇게 하듯 군중으로서부터 물러서기도 한다. 남들이 격분하는 것에는 우리도 격분한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비록 총계로서는 아니더라도 모두인데 이 그들이 일상성의 존재 양식을 지정해주고 있다. 그들은 나름의 고유한 존재함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거리감이라고 칭한 앞에서 언급한 더불어 있음의 경향은 서로 함께 있음 그 자체가 평균성을 배려하고 있다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평균성은 그들의 실존론적 성격의 하나이다. 그들에게는 그 존재에서 본질적으로 이 평균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 사람들이 타당하게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성공을 인정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의 평균성 속에 머물고 있다. 감행될 수 있는 것과 감행되어도 좋은 것을 앞서 윤곽짓는 이러한 평균성이 중불난 모든 예외를 감시한다. 모든 우위는 소리 없이 억압된다. 모든 근원적인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미 오래전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다듬어진다. 모든 쟁취품들은 다루기 쉬운 것이 된다. 모든 비밀은 그 위력을 상실한다. 평균성의 염려가 다시금 우리가 모든 존재 가능성의 평준화라고 칭하는 현 존재의 본질적인 경향의 하나를 드러내 보인다. 거리감, 평균성, 평준화 등이 그들의 존재 방식들로서 우리가 공공성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다. 이 공공성은 우선 모든 세계 해석과 현 존재 해석을 규제하며 모든 것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물들에 대한 어떤 탁월하고 일체적인 존재관계의 근거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성이 어떤 두드러지게 자기 것으로 만든 현 존재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오히려 사태에 관여하지 않는 근거로 그런 것이며 공공성이 수준과 진실성의 그 모든 차이에 대하여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은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며 그렇게 가려진 것을 잘 알려진 것으로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내준다. 그들은 어디에나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현 존재가 결단을 촉구할 때에는 언제나 이미 몰래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린 뒤이다. 실존론적으로 개념 파악된 진리의 존재 양식에서 이제 진리의 전제, 진리가 있음을 전제함의 의미도 이해될 수 있게 된다. 왜 우리는 진리가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전제하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가 주어져 있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진리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우리가 현 존재의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면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를 그것과 우리가 여러 다른 가치들처럼 관계도 맺는 우리 밖이나 우리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리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전제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존재론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진리가 비로소 전제와 같은 어떤 것을 가능케 한다. 전제하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것을 다른 어떤 존재자의 존재의 근거로 이해함을 말한다. 존재자를 그렇게 그것의 존재 연관에서 이해함은 오히려 여러 밝혀져 있음. 다시 말해서 현존재를 발견하면서 존재함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 진리를 전제함은 진리를 그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해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존재, 그는 염려로서의 존재 구성틀 안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각기 그때마다 이미 자기를 앞질러 있다. 현존재는 그에게 그 존재에서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존재자이다. 세계 다시 내 다시 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존재와 존재 가능성에는 본질적으로 여러 밝혀 있음과 발견함이 속한다. 현존재에게는 그의 세계 다시 내 다시 존재 다시 가능이 그리고 그 안에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을 불러보며 발견하면서 배려함이 문제가 된다. 염려로서의 현존재의 존재 구성 틀에 즉 자기를 앞질러 있음에 가장 근원적인 전제가 놓여있다. 현존재의 존재에 이러한 자기를 전제함에 자기 앞서 정립함이 속하기에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열어 밝혀 있음에 의해서 규정된 것으로 전제하지 앞서서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재의 존재 안에 놓여있는 이러한 전제함은 현존재 이외에 주어져 있는 현존재적이 아닌 그런 존재자와는 관계하지 않으며 오직 유일하게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 전제된 진리 또는 그 진리를 규정하고 있어야 할 그 주어져 있음은 현존재 자신의 존재 양식 또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진리의 전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진리의 전제가 우리의 존재와 더불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재 자신이 각기 나의 지금의 현존재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진리는 현존재의 여러 밝혀져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현존재가 본질적으로 세계 안에 내던져 있다는 사실에 속한다. 현존재는 그가 현존재 안으로 오고자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 자신으로서 일찍이 자유로이 결단했는가, 또 각기 그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가, 왜 존재자가 발견되어 있어야 하며 왜 진리와 현존재가 존재해야 하는지가 그 자체로서는 통찰될 수 없다. 진리의 존재 또는 인식 가능성을 부인하는 회의론에 대한 통상적인 반박은 중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그 반박이 현실적 논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지 판단이 내려진다면 진리는 전제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그것은 발언에는 진리가 속한다는 것, 제시는 그 의미상 일종의 발견함이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때 왜 그래야 하는가? 발언과 진리의 이와 같은 필연적인 존재 연관에 대한 존재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존재양식과 전제함의 의미, 현존재 자신 안에 놓여있는 그 존재론적 기초의 의미 등이 완전히 어둠에 쌓여있다. 더 나아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라도 도대체 현존재가 있는 한은 진리가 이미 존재되고 있다는 것이 잘못 인식되고 있다. 염려와 자기성의 연관을 특징 지음은 자기성이라는 특수문제의 해명을 목표로 삼았을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현존재의 구조 전체의 전체성을 현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로서도 기능해야 했다. 현존재의 존재 양식이 마지막에 와서 존재론적 시각의 눈앞에 있음이라는 전혀 무차별적한 양태로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면 실존적 문제제기에 끊이지 않는 규율이 필요하다. 현존재는 자신을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으로 구성되는
본래적인 실존에서 본질적이 된다. 염좌의 본래성이 이러한 양태는 현 존재의 근원적 자기다시 지속성, 자립성과 전체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기다시 지속성, 자립성과 전체성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실존론적으로 이해하며 고찰하면서 현 존재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규명이 이행되어야 한다. 염려의 의미로서 존재론적으로 무엇이 추구되고 있는가?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 현상을 우리의 탐구는 이해와 해석을 분석하는 맥락에서 만난 바 있다. 거기에 따르면 의미란 어떤 것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 그것 자체는 두드러지게 주체적으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 안에 머물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의미는 거기에서부터 어떤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으로서 그것의 가능성에서 개념 파악될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기획투사의 지평을 기획투사는 가능성들을 다시 말해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을 열어 밝힌다. 하나의 기획투사의 그리로를 밝혀 보임은 기획투사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그것을 열어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밝혀 보임은 방법적으로 하나의 해석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대개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기획투사를 뒤쫓아가서 기획투사에서 기획투사된 것을 그것의 그리로와 관련지어 열어 밝히고 파악 가능하게 만들 것을 요구한다. 염려의 의미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이 경우 다음을 말한다. 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이고 실존론적인 해석의 밑바탕에 놓여 있으면서 그 해석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투사를 추적하여 그 기획투사된 것 안에서 이것의 그리로를 드러내놓는 것이다. 기획투사된 것은 현 존재의 존재이며 그것도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으로서의 그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그것 안에 열어 밝혀진 현 존재의 존재이다. 이렇게 기획투사된 것, 즉 열어 밝혀져 그렇게 구성된 존재의 그리로는 염려로서의 존재의 이러한 구성 자체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염려의 의미에 대한 물음과 함께 물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염려에 분류된 구조 전체의 전체성을 그 펼쳐 보여진 분류의 통일성에서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엄밀히 말해서 의미는 존재에 대한 이해의 1차적인 기획투사의 그리로를 뜻한다. 자기 자신을 열어 밝힌 세계 내 존재는 그 자신이 그것인 그 존재자의 존재와 더불어 똑같이 근원적으로 세계 내부적으로 발견된 존재자의 존재도 비록 비주자적이고 심지어 자신의 실존과 실제성의 1차적인 양태에서 무차별적이긴 하지만 이해한다. 존재자에 대한 모든 존재적 경험, 즉 손안의 것을 둘러보며 계산함 뿐만 아니라 눈앞의 것을 적극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식함도 그때마다 상응하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다소간 투명한 기획투사들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획투사들은 자체 안에 거기에서부터 흡사 존재의 이해가 양육되는 그리로를 간직하고 있다. 존재자가 의미를 지닌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은 그 존재자가 그것의 존재에서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 이 존재자의 존재가 그것의 그리로 기획투사되어 비로소 처음으로 본래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존재자는 그것이 애초 존재로서 열어 밝혀져 존재의 기획투사에서 다시 말해서 존재의 그리로에서부터 이해 가능해지기 때문에만 의미를 지닐 뿐이다. 철학은 현 존재의 해석학에서 출발하는 보편적 현상학적 존재론인데 이 해석학은 실존에 대한 분석론으로서 모든 철학적 물음의 실마리의 끝을 거기에서부터 그것이 발언하며 거기에로 그것이 되돌아가는 거기에다 고정해 놓았다. 물론 이 태제도 교의로서 통용되어서는 안 되고 아직 감싸여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정식화로서 통해야 한다. 즉 존재론은 존재론적으로 근거 제시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그를 위해 어떤 존재적 기초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어떤 존재자가 그런 기초 부여의 기능을 떠맡는가? 실존하는 현 존재의 존재가 현 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 예컨대 실제성에 대해 가지는 구별이
그토록 명백하게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존재론적 문제의 틀의 출발점일 뿐이지 철학이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는 곳은 결코 아니다. 고대 존재론이 사물 개념을 가지고 작업했다는 사실, 그래야 의식을 사물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물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발원하고 있는가? 왜 존재가 하필 우선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개념 파악되고 분명히 더 가까이 놓여 있는 손안의 것에서부터 개념 파악되지 않는가? 왜 이러한 사물화가 언제나 거듭 지배하게 되는가? 의식의 존재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에 그에게 사물화가 적합치 않은 것으로 남아있는가? 존재론적 문제 틀을 근원적으로 펼쳐 보이기 위해서 도대체 의식과 사물의 구별로서 충분한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길 위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지도 않고 해명되지도 않은 채 남아있는데도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존재 일반의 이념의 근원과 가능성에 대해서 형식적 논리적 추상의 수단을 가지고서는 다시 말해서 확실한 물음 및 대답의 지평이 없이는 결코 탐구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 기초 물음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찾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인가 또는 도대체 올바른 길인가 하는 것은 길을 다 가본 뒤에야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 존재 해석을 둘러싼 싸움은 중지될 수 없는 게 그 까닭은 그 싸움이 아직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싸움이라는 것이 다짜고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에 싸움이 붙기 위해서도 준비는 필요한 것이다. 오직 그 준비를 위해서 여기에 이 탐구는 도상에 있는 것이다. 이 탐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존재와 같은 그런 것은 이해로서 실존하는 현 존재에 속하는 그러한 존재 이해 안에서 여러 밝혀져 있다. 비록 비개념적이기는 하지만 선행적으로 여러 밝혀진 존재가 현 존재로 하여금 실존하는 세계, 존재로서의 존재자와 즉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존재자뿐 아니라 실존하는 자로서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존재를 열어 밝히며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도대체 현 존재적으로 가능한가? 이 물음은 그 대답을 존재를 이해하는 현 존재의 근원적인 존재 구성틀로 소급해가면 얻을 수 있는가? 현 존재 전체성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구성틀은 시간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탈자적 시간성의 근원적인 시간화의 방식이 그 자체 존재 일반의 탈자적 기획투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시간성을 이러한 시간화의 양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근원적인 시간에서부터 존재의 의미로 인도되는 길이 있는가? 시간 자체가 존재의 지평으로서 드러나는가? 여기서 마르틴 하이데거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